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뉴스 대행 콘텐츠 직독 오마카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직독 오마카세로 돌아온 윤상원 기자입니다. 자, 여러분 꿀 좋아하세요?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음식에 넣어 먹으면 더 맛이 좋고 특히 술을 좀 많이 먹고 타먹는 꿀물은 속을 무척 편안하게 해줘서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. 이게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꿀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 이야기를 우리 남궁민 씨와 함께 나눠보고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자, 일단 그리고 저희가 보통 수요일에 이 녹음을 올리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좀 에피소드 업로드가 미뤄진 점은 사과드립니다. 좀 더 성실한 직독 잡설 그리고 직독 오마카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팟빵과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번 주 직독 오마카세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남궁민 씨와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저희가 수요일날 업로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저번 주 저기 오마카세가 하도 터져가지고 오만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다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본업이 병행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. 해보니까. 근데 뭐 항상 저희가 근데 기분은 좋아요. 이런 거를 특히나 저번 주에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에피소드 클릭을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게 몇천 명이 들어주시니까 와, 참 저희가 그냥 이렇게 녹음하는 거를 몇천 명이나 되는 분들 들어주신다는 게 참 거의 다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. 또 수치를 보더라도 와, 정말 그러니까요.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이번 주도 힘차게 녹음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면 자, 일단 꿀벌 얘기를 저희가 저기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 꿀벌이 그 뉴스를 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꿀벌 실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스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. 한번 좀 많이 나온 얘기인데 아니 꿀이 사라졌다. 꿀벌이 꿀이 아니죠. 꿀벌이 사라진 사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봄이잖아요.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옷도 많이 얇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벌들도 겨울 동안은 이제 월동을 하거든요. 겨울잠을 자요. 그러면은 지금 봄이 되면 이제 양봉 농가에서 다 벌통을 딱 열거든요. 이제부터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. 겨울이 끝나고. 예, 겨울이 끝나고. 근데 딱 꿀통을 열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꿀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그 꿀벌들이 사라진 곳이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데이터로 조사한 걸 보면은 양봉협회가 조사한 걸 보면 한 전국 농가 중에 한 18% 정도에서 꿀벌이 사라졌다고 해요. 18% 정도의 꿀벌이. 얼마나 18%면 얼마나 사라진 거예요?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해를 받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, 8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와, 7, 80억이면은 7, 80억이면 진짜 많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? 그쵸. 거의 그러니까 5마리 중에 1마리 꼴로 사라진 거니까.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전남은 70%, 경상도는 한 절반 정도, 충청도는 40% 정도가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거고 농가들이. 이제 이런 꿀벌들이 인제부터 활동을 해야 꿀도 모으고 꿀은 우리가 먹지만 사실 이 꿀벌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. 이게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씨를 이제 이런 걸 묻혀서 다른 꽃에다가 또 붙여 주고 이래서 그 이제 수정이 되면서 번식을 하고 식물들도.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진짜 비상이 걸린 거예요, 생태계 자체에. 그러니까 식물이 더 이상 그러니까 씨를 퍼뜨리지 못하기도 하고 번식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생태계 전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생태학자분들이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건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? 근데 인제 가장 큰 문제는 요즘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이상 기후 때문인데 이제 꿀은 사실 우리도 맛있게 먹지만 꿀벌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. 네. 우리가 사실 막 그 힘든 날 다음에 꿀물을 먹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그 엄청 좋은 당을 먹어서 몸에 힘을 얻는 면이 있는 건데 지난해 꿀 생산량이 거의 반절로 줄었어요. 왜요?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흉작이 있었던 거예요, 흉작. 이게 왜 그러냐면
그러니까 꿀이 절반 됐으니까 벌들이 먹을 게 없었겠죠. 음.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작년 여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작년 여름에 강풍 뭐 비 그리고 저온 현상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한창 일할 때 비바람 불고 너무 춥고 하니까 애들이 일을 잘 못한 거예요, 꿀벌들이.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. 그쵸. 몸이 좀 이게 둔해지는 거죠. 음. 근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꿀벌을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. 애들이 비실비실해진 거예요. 음. 근데 또 이게 이상 기후 때문이죠. 근데 또 한 번 문제가 11월, 12월쯤에는 또 유난히 따뜻했어요, 작년에. 아 추워야 됐을 때 그쵸. 좀 이상 기온으로 따뜻한 적이 있긴 있었죠. 맞아요. 그쵸. 그때 작년에 초겨울에 좀 따뜻했었거든요. 그래서 음. 그때 꽃들이 좀 핀 거예요,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. 음. 그러니까 이 꽃이 피니까 벌들이 일하러 나간 거죠. 아 착각을 했구나, 봄이 왔다는 거. 예. 착각한 거예요. 그런데 나간 사이에 갑자기 또 추위가 오니까 밖에서 그냥 벌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름에 꿀 흉작 때문에 애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겨울에 나가서 애들이 못 돌아오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은 것 같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, 전문가들. 아 그렇군요. 일단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죽을 수가 있나요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에너지가 부족하긴 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거의 뭐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거는 좀 미스테리 수준 아닌가요? 그쵸.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구 대상이 된 건데 음.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뭐냐면 꿀벌 응애라는 천적이 창궐했다는 거예요. 아 이름이 응애예요? 그러니까 응애가 이제 이게 진딧물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얘기를 들어보니까. 음. 꿀벌의 천적인데 음. 얘네가 응애가 꿀벌 애벌레에 기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체액을 이게 딱 빨대 같은 거 꽂아서 쪽쪽 빨아 먹습니다. 음.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게 꿀벌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했잖아요. 애들이 비실비실하다 그랬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저항을 잘 못하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천적들이 나오니까 저항을 잘 못했다는 음.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응애가 항상 천적이니까 양봉 농가에서 방제를 많이 해요. 살충제를 막 많이 뿌리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응애가 수십 년째 지금 양봉 농가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라 수십 년째 이걸 뿌렸더니 인제 응애들이 죽고 하다가 내성이 있는 애들만 남은 거예요, 지금은. 아 그 왜 우리 항생제 너무 많이 맞으면 내성 생긴다는 것처럼 안 그쵸. 그러면 뭐 바이러스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다. 그쵸. 그런 애들이 남은 건데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살충제 뿌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던 벌들이랑 애벌레들은 많이 죽었다.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천적이 여러모로 겹친 거죠. 응애한테도 안 좋은 게 애벌레한테 좋을 수 없으니까. 그쵸, 그래서 그쵸. 예. 애벌레들도 응애는 안 죽고 오히려 애벌레들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런 게 겹치면서 이 천적한테도 당했을 거다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. 근데 그 꿀벌 응애를 그럼 뭐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건 거의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러면 별이 우리나라에서 벌이 멸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, 그러면? 근데 이게 다행인 게 국내에는 꿀벌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종벌이고 음. 하나는 서양벌입니다. 음. 그러니까 동양벌, 서양벌이 있는 거죠. 토종벌, 서양벌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음. 양봉 농가에서 키우는 벌의 한 98%는 다 서양벌이에요. 왜요?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벌보다 이 서양벌이 힘이 세고 일을 잘해요. 그러니까 음. 얘네도 좀 등치도 크고 힘도 세다고 해요. 활동력도 더 좋고. 근데 이게 꿀벌이 꿀을 나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힘이 음. 더 세고 활동력 좋은 애들이 잘 모으는 거예요, 이걸. 음.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보면서 참 서양벌이 짱짱맨이네요. 그쵸. 그러니까 98%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양벌은 응애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없습니다. 아 응애. 그래요? 예. 응애한테는 이 약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응애를 대응을 못 해요. 음. 근데 재밌는 건 토종벌은 응애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요. 왜냐면은 이 땅에서 수백 년을 같이 이렇게 싸웠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토종벌은 응애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토종벌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이 서양벌을 좀 덜 키우고?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벌이 생산성이 더 좋으니까 거의 모든 농가가 서양벌만 키우는 거고 음. 들어보니까 토종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토종꿀 간혹 먹잖아요. 근데 서더벨 비싸잖아요. 근데 음.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종벌들은 이렇게
그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막 밀집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산 같은 데 이렇게 한두 개씩 해 놓으면은 오래 걸려서 쪼금 모으는 정도? 절벽 같은 데 걸어 두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? 그쵸. 예. 대량 생산이 잘 안 되고 생산성도 낮다. 그러니까 양봉업자들이 키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. 음. 근데 이 서양벌이라는 게 응애한테도 약하지만 말벌한테도 저항을 못 해요. 우리나라 그 장수말벌 유명하잖아요. 네. 굉장히 큰 말벌. 사실 그거 외에 그 우리나라 토종벌은 좀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데 이 장수말벌에 대해서는 서양벌이 저항력이 없어서 그냥 장수말벌이 들어오면 거의 수백 마리를 그냥 다 죽이고 나가기도 하거든요. 뭐 음. 저항을 못 하니까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벌이 굉장히 한국에서 이런 좀 천적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뭐야?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? 토종벌도 안 그 되고 서양벌도 안 되면? 그래서 좀 그나마 대안이 인제 토종벌을 같이 키워서, 왜냐면은 지금 거의 예를 들면은 서양벌만 있으면 지금 쉽게 말해 멸종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, 벌이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, 생태계에. 음. 그래서 토종벌도 많이 키워야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. 토종벌도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된다. 음. 그래서 토종벌도 키우긴 하는데 또 얘의 단점이 이제 그러니까 토종벌의 약점이 낭충봉화 부패병이란 전염병에 약해요, 얘는. 말이 되게 어렵네요. 낭충봉화 부패병. 그러니까 그 낭충의 그 낭충봉황이 끄트머리가 이제 부패하는 병인데 음. 사실 이것 때문에 한 2-3년 전에 토종벌 멸종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. 아 진짜요? 예. 원래 6-7년 전에 생긴 병인데 2-3년 전에는 진짜 이러다 국내 토종벌 멸종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, 지금 토종벌들이 어떻게 다시 번식시키고 있냐면 전문가들이 이 섬 같은 데 들어가서 토종벌 구해 오고 그나마 음. 내성 있는 애들 좀 구해 가지고 지금 늘리고 있는 단계입니다, 지금 토종벌을. 다행이네요 그나마. 그렇죠.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두 개의 종이 있는데 각각 약점이 있는 거죠. 각각 서로에게 없는 약점이 있는 거니까 음.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잘 키워서 두 개 다 어느 정도 있어 줘야지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, 지금 상황이. 그럼 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? 지금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서양벌은 지금 거의 뭐 비실비실해 가지고 거의 그 감소세에 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토종벌은 거의 뭐 멸종 직전까지 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일단 뭐 가장 이상적인 건 기후가 참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걸 당장 할 수 없는 거니까 대안을 음. 따져 보면 아까 음.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좀 공존을 해야 굴벌이 싹 다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음. 각각 있어도 양 두 개 달 좀 키워야 되는 게 우선이고, 음. 그다음으로는 제가 한 전문가분에게 들은 말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면적당이 양봉하는 수가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. 어. 그러니까 꿀벌 밀도가 높은 거죠. 음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양봉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. 왜냐면은 아 그래요? 예,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면 은퇴하고 소 키우거나 돼지 키우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음. 양봉은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거의 치킨집 은퇴하고 치킨집 차리듯이 양봉을 워낙 많이 해서 워낙 밀도가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왜 도시에서 전염병 퍼지면 엄청 많이 퍼지는 것처럼 이 벌과 관련된 전염병이 퍼지면 우리나라는 엄청 타격을 크게 입는 거예요. 밀도가 높아서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참 이상적으로는 "이 양봉 밀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. 그래야지 이게 전멸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."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음. 결국은 한국의 이 자영업 과포화 문제랑도 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, 저는. 그렇군요. 그 또 다른 해법은요? 또 마지막 해법은 우리 토종벌이 많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음. "토종꿀을 많이 사 먹으면 참 좋겠다."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토종꿀이 사실 어. 좀 비싸긴 한데 토종꿀을 많이 먹어야 또 토종벌을 많이 키우고 많이 생산해야 또 가격이 좀 내려오고 그래야지 토종벌이 많아지면서 좀 생태계 균형을 찾을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, 전문가들은. 토종꿀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요? 한 서너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,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. 아 그래요? 너무 예, 비싼데? 꽤 비쌉니다. 예, 꽤 비쌉니다. 토종꿀 굉장히 비쌉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지금 벌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큰 일이니까 정말 어떻게 큰일이죠. 좀 그러니까 좀 해법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저희 오마카세는 이 꿀벌 얘기로 좀 이번 에피소드를